지금 글로벌 자산 시장은 12월 FOMC를 앞두고 에브리싱 랠리 시나리오에 크게 베팅하고 있습니다. 10월 회의에서 연준은 기준금리를 3.72%로 25bp 인하한 이후 12월 회의에서 추가 20시도bp 인하 가능성이 선물 시장에서 80% 이상 반영돼 있고, 동시에 12월 1일부터는 2022년 중반부터 이어온 양적 긴축을 종료해 연준 자산 규모를 약 6조 5천억 달러 수준에서 사실상 동결하겠다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돈의 가격은 내려가고 공급은 더 이상 줄어들지 않는 방향으로 꺾인 것이죠. 이런 환경에서 가장 먼저 반응한 자산이 바로 금입니다. 10월 초 온스당 3,900달러를 돌파한 뒤 B월 초 현재 현물금 가격은 온스당 약 4온돈이 200달러 선으로 한 달 새 5% 이상, 1년 기준으론 50%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 중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1달러당 7,470원 안팎인 점을 감안하면 원화 기준 금 가격은 온스당 약 920만 원대, 1kg 기준으로는 2억 원을 훌쩍 상회하는 역사적 고점 구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동시에 달러 인덱스는 99선까지 밀리며 5줄의 저점을 형성해 달러 약세 플 금 강세라는 전형적인 완화 국면 초입의 조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12월 이후 연준이 금리 인하와 종료를 병행할 경우 주식, 채권, 원자재, 코인까지 동시 랠리가 열릴 수 있는 문이 열린 것은 맞지만 이미 상당 부분이 가격에 선반영돼 있다는 점에서 금 투자자 입장에서는 추격 매수보다는 12월 회의 결과와 발언 톤, 실질 금리 흐름을 확인하면서 분할 접근하는 전략이 더 합리적인 시점입니다. 연준의 통화 정책은 법으로 정해진 두 가지 목표, 즉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 연 2% 인플레이션 목표단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과정입니다. 2025년 9월 기준 미국 실업률은 4.4%로 1년 전 4.1%에서 올라갔고, 실업자 수 역시 690만 명에서 760만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여기에 2025년 들어 11월까지 공지된 누적 감원 계획이 117만 명을 넘어 2020년 팬데믹 이후 최대치라는 통계까지 나오면서 노동시장이 서서히 식고 있다는 신호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반면 물가는 2025년 9월 기준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3.6%로 연준 목표 2%를 여전히 상회하고 있지만 2023년의 고물가 국면과 비교하면 확연히 둔화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연준은 10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3.723%로 25bp 인하한 데 이어 12월 회의에서도 추가 인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물가는 관리 가능한 3%대로 내려왔지만 고용지표와 감원 통계가 점점 나빠지고 있기 때문에 연준의 시선은 점차 인플레이션이 아닌 고용 방어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연준이 고용을 지키기 위해 금리 인하와 유동성 공급을 선호하게 되면 실질 금리, 명목금리, 인플레이션, 가나 낮아지면서 금 가격에는 구조적으로 우호적인 환경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인플레이션이 아직 2% 목표를 충분히 하회하지 못한 만큼 연준이 과감한 빅컷이 아닌 점진적 조건부 완화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동시에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금 투자자가 반드시 이해해야 할 핵심 메커니즘이 바로 채권 가격과 금리의 역관계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2025년 12월 초 기준 약 4.1% 수준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데, 이는 1년 전과 비슷하거나 다소 낮은 수준입니다. 수익률이 4.1%라는 말은 지금 새로 발행되는 10년 국채를 사면 연 4.1% 정도의 이자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연 2%나 3% 쿠폰으로 발행된 채권을 이미 들고 있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시장에 4%대 채권이 쏟아지면 상대적으로 내 채권의 매력이 떨어집니다. 이때 투자자들은 낮은 이자를 주는 기존 채권을 싸게라도 팔고 더 높은 이자를 주는 새 채권으로 갈아타려 하기 때문에
기존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이를 수익률 관점에서 보면 금리가 오른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이 역관계가 중요한 이유는 금 가격이 채권 수익률, 특히 물가를 감안한 실질 금리와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미국 연방기금 금리는 4.0% 내외, 10년물 수익률도 비슷한 4% 안팎이지만 물가 상승률이 약 3% 수준이어서 실질 금리는 1% 남짓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해 달러 채권을 들고 있어도 인플레이션을 제하고 나면 남는 이자가 크지 않은 환경이기 때문에 안전자산 중에서도 인플레이션 해지 성격이 강한 금이 상대적으로 매력적인 구간이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연준의 완화 전환으로 장기금리가 추가로 내려가거나 인플레이션이 재차 올라 실질 금리가 더 떨어지는 방향으로 움직인다면 채권보다는 금의 자금이 더 강하게 쏠릴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까지만 해도 연준의 자산 규모는 약 8,700억 달러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세 차례의 양적 완화를 거치며 2014년 말에는 약 4조 5천억 달러까지 급증했고 이는 당시 미국 명목 GDP의 약 25%에 해당하는 규모였습니다. 이후 몇천 년간은 자산 규모를 대체로 동결한 채 기준금리를 조금씩 올리는 정상화 국면이 이어졌지만 2020년 코로나 쇼크가 터지자 연준은 다시 대규모 국채 MBS 매입에 나섰고 그 결과 대차대조표는 2022년 초 약 8.99조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게 됩니다. 인플레이션이 2020 진심 한 2033년 8.9%대까지 치솟자 연준은 기준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리는 동시에 2022년 6월부터 양적 긴축을 시작해 만기 도래 채권을 재투자하지 않고 일정 부분은 시장에 되팔면서 유동성을 흡수했습니다. 그 결과 2025년 가을 현재 연준 자산은 약 6.7조 달러 수준까지 줄어들었고 최근에는 단기금리 급등과 시장 유동성 경색 신호가 포착되면서 12월 1일부로 이번 QTT를 종료하는 일정이 공식화되었습니다. 금시장의 관점에서 보면 2021년 유럽 재정 위기와 QE의 여파 속에 금 가격이 온스당 약 1,900달러 전후의 고점을 찍었고 코로나 초기에도 2,000달러 선을 돌파한 데 이어 2024, 2025년에는 3,000달러를 넘어 4,000달러 위까지 치솟으며 명목 실질 기준 모두 사상 최고 영역을 열었습니다. 즉, 지난 15년 동안 진행된 두 번의 초대형 QE와 그에 이은 QT 과정은 연준이 위기 때마다 돈을 크게 푼다는 기대를 시장에 각인시켰고 그때마다 달러 자산, 리스크 회피 플랜, 인플레 해지 수단으로서 금에 대한 전략적 수요를 꾸준히 키워온 셈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재정 운용을 보면 왜 지금 단기 자금 시장이 예민하게 흔들리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1기 트럼프 정부 2017-2012 동안 대규모 감세와 지출 확대가 겹치면서 연방 재정 적자는 2019년에 거의 1조 달러까지 늘어났고 트럼프 임기 동안 미국 국가 부채는 약 39% 증가해 27.7조 달러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적자를 메우기 위해 미 재무부는 장기 국채뿐 아니라 단기 국채 T빌 발행을 공격적으로 늘렸고 코로나 이후에는 T빌 잔액이 2.7조 달러에서 5조 달러 수준까지 불어난 바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국채 공급이 급증하면 은행과 머니마켓 펀드 등 단기 자금이 국채 쪽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레포 당위금리 시장에 숨통이 자꾸 조여진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2019년 9월에는 국채 결제일과 법인세 납부일이 겹치며 레포 시장에 현금이 말라붙었고 하루짜리 담보부 초단기 금리가 전일 2.353%에서 5.25%로 뛰고 장중 한때 10%까지 솟구치는 사태가 발생해 뉴욕 연준이 하루 750억 달러 규모 긴급 레포 공급에 나섰습니다. 2기 트럼프 정부에서도 대규모 감세 지출 기조가 이어지면서 2025 회계연도 상반기 적자만 1.3조 달러를 넘겼고
국채 잔액은 30.2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그 결과 단기 국채 금리와 SOFR 변동성이 커지자 연준은 이연 2022년부터 진행해 온 QT가 단기 금리를 불안정하게 만든다고 판단, 2025년 12월 1일자로 QT 종료를 선언한 상태입니다. 금 투자자의 관점에서 보면 이는 재정 적자 플러스 국채 홍수, 단기 금리 스트레스, 연준의 조기 완화 전환이라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결국 실질 금리 하락과 달러 신뢰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중장기적으로 금의 우호적인 환경을 다시 한번 조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단기 금리가 튀어 오를 때마다 가장 먼저 흔들리는 시장 중 하나가 바로 한국입니다. 2024, 2025년 동안을 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스피 현 선물을 합쳐 순매수와 순매도를 반복했지만 2025년 3분기 이후에는 연준의 QT와 미국 단기 레포금리 급등 구간마다 한국 주식을 강하게 팔고 달러로 되돌아가는 패턴이 여러 차례 관찰됐습니다. 그 결과 코스피는 2024년 말 2,900선 근처까지 갔다가 2025년 가을에는 2,200선 1,600 사이를 오가는 박스권에 갇혀 있고 원달러 환율은 2024년 1,000세건대에서 2025년 들어 한때 1,450원 안팎까지 치솟은 뒤 현재도 1,400원 부근의 약세 구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흐름의 본질은 단순히 한국이 나빠서가 아니라 미국과 일본발 금리, 유동성 스트레스가 커질 때마다 글로벌 자금이 위험 자산에서 빠져나와 기축 통화와 단기채로 대피하는 전형적인 디레버리징 과정이라는 점입니다. 문제는 한국 가계부채 비율이 명목 GDP 대비 100%를 훌쩍 넘는 수준이라 한국은행이 미국처럼 금리를 과감하게 올리기도 반대로 쉽게 내리기도 어려운 구조라는 점입니다. 즉, 통화정책 선택지가 좁은 상황에서 대외 변수에 의한 자본 유출입 변동성이 그대로 원화 증시에 전가되는 취약한 위치에 서 있는 셈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한국 투자자가 취할 수 있는 합리적 전략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달러 강세 원화 약세 구간에서는 해외 달러 금리 자산과 함께 원화 기준 금 가격이 자동으로 레버리지되는 효과를 활용해 금 비중을 전략적으로 늘리는 것. 둘째, 미국 단기 금리 스파이크와 외국인 매도 패턴이 겹치는 구간을 현금 비중 확대 위험 자산 비중 축소 신호로 활용해 주식 코인 등과 금 사이의 포트폴리오 비중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엔캐리 트레이드는 일본 투자자들이 0%에 가까운 초저금리로 엔화를 빌려 미국, 유럽 차넷 한국의 채권과 주식, 대체 자산에 투자해 금리 차환 차익을 동시에 노리는 전형적인 레버리지 전략입니다. 그런데 이제 판이 바뀌고 있습니다. 일본은행은 2014년 마이너스 금리를 종료한 뒤 2025년 현재 정책 금리를 0.5%까지 올려둔 상태이고 우에다 총재는 10월 회의에서 추가 인상 0.75% 가능성에 대해 찬반을 검토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시장은 12월 금리 인상 확률을 80% 수준까지 반영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10년 만기 일본 국채 수익률은 최근 1년 전부로 신뢰력 92%까지 올라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2년물 역시 1% 안팎으로 17년 만에 고점 구간에 들어왔습니다. 물가도 더 이상 디플레이션 국가라 부르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2025년 10월 기준 일본 CPI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2.9%, 도쿄코어 CPI는 2.8%로 BOJ 목표인 2%를 지속적으로 웃돌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카이치 내각은 21조 3천억 엔 규모의 추가 경기 부양 패키지를 확정했고 이 중 상당 부분을 국채 발행 약 11.5조 엔으로 조달하면서 국채 공급 압력이 더해진 상태입니다. 요약하면 물가 3%대 정책 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 국채 공급 급증, 10년물 2% 근접이라는 조합은 엔화 조달 비용이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올라가고 있음을 뜻합니다.
이때 미국, 한국, 유럽 등에 퍼져 있는 일본계 자금이 수익률, 환율, 신용 리스크를 다시 계산해 이제는 해외 위험 자산을 줄이고 수익률이 훨씬 높아진 JGB와 국내 자산으로 돌아가자는 결론에 도달하면 본격적인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시작됩니다. 과거에도 이런 국면에서는 한국 국고채 주식, 이머징 마켓 채권, 통화가 동시다발적으로 급락하는 패턴이 반복됐고 금은 초기에는 현금 확보를 위한 안전자산 매도에 같이 눌렸다가 이후 달러엔 유동성 재공급 단계에서 가장 먼저 회복하며 강한 상승 추세를 만든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일본발 금리 정상화와 엔캐리 청산 신호는 한국 투자자에게 원화 위험자산 변동성 확대 플러스 중장기 금 매수 기회라는 양면 메시지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과 한국은 서로 다른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2024년 트렌이 2025년 채권 환율 측면에서 보면 매우 비슷한 압력에 놓여 있습니다. 먼저 일본부터 보겠습니다. 다카이치 내각은 21조 3천억 엔 규모의 경기 부양 패키지를 추진하면서 이 중 상당 부분을 국채 발행으로 조달하고 있고 그 결과 일본 일반 정부 부채는 이미 명목 GDP의 250%를 넘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추가 발행으로 2년물, 10년물, JGB 수익률이 각각 1% 안팎과 1.9% 내외까지 올라가며 채권 금리 상승과 함께 엔화 약세를 자극하는 모양새입니다. 반면 한국 정부는 2025년 예산 기준으로 약 100조 원 내외의 적자 국채를 발행할 계획인데 일반 정부 부채 비율도 GDP 대비 50%를 넘어 2028년에는 60%에 근접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고채 3년 10년물 수익률은 각각 3.23%, 3.3%, su준으로 우상향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같은 기간 원, 달러 환율은 1,400원 부근에서 좀처럼 내려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 나라 모두 재정 적자 확대, 국채 공급 증가, 채권 금리 상승, 통화 약세라는 사슬에 묶여 있다는 점이 공통점입니다. 금 투자자의 관점에서 보면 이는 자국 통화 기준 금 가격이 구조적으로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의미합니다. 엔화, 원화가 달러 대비 약세를 이어갈수록 달러 기준 금 가격이 횡보하거나 소폭 조정만 하더라도 엔화, 원화 기준 금 가격은 상대적으로 더 가파르게 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본과 한국의 국채 발행 계획과 환율 채권, 금리 동향은 단기 트레이딩 변수라기보다 자국 통화 기준 금의 장기 추세를 뒷받침하는 구조적 요인으로 이해하고 분할 매수 장기 보유, 전략의 근거로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글로벌 자금 흐름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미국은 완화 쪽으로, 일본은 긴축 쪽으로, 한국은 그 사이에서 눈치를 보는 구도입니다. 미국은 기준금리를 2024년 하반기 고점 5%대 중반에서 2025년 들어 점진적으로 내리면서 연방기금금리를 4% 초반대로 낮추고 양적 긴축 속도도 둔화, 종료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반대로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를 종료한 뒤 정책 금리를 0.5%까지 올리고 10년물 JGB 수익률을 2%에 근접한 수준까지 허용하면서 사실상의 금리 정상화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이 사이에서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3.5% 수준에서 1년 넘게 동결한 채 높은 가계부채와 경기 둔화 사이에서 쉽게 방향을 못 정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400원 안팎, 엔달러는 150엔 전후에서 움직이며 두 통화 모두 달러 대비 약세를 벗어나지 못하는 가운데 미국이 완화에 나서면 단기적으로는 달러 약세 플러스 위험자산 랠리가 가능하지만 일본이 금리를 더 올리거나 JGB 금리가 추가 상승할 경우에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으로 신흥국 채권 통화와 한국 증시에 또 한 번 충격이 올 수 있는 구조입니다. 금 투자자는 이 가위바위보 구도를 이렇게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미국의 완화 전환, 실질 금리 하락, 달러 약세는 금의 중장기 상승 요인. 둘째,
일본발 금리 쇼크와 엔캐리 청산, 단기적으로는 주식 원화와 함께 금도 같이 팔릴 수 있는 단계적 조정 구간. 셋째, 그 조정 이후 유동성이 다시 공급될 때 원엔, 약세와 함께 자국 통화 기준 금 가격이 더 가파르게 회복 상승하는 국면입니다. 결국 한국 투자자에게 중요한 것은 연준의 완화 타이밍에 베팅하기가 아니라 미일 금리 차와 원엔 달러 환율의 조합 속에서 금을 점진적으로 누적 매수해두는 시간 분산 전략을 취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미국의 완화 전환, 일본의 금리 정상화, 한국의 재정과 가계부채 문제, 엔캐리 청산 리스크는 모두 한 번에 끝나는 이벤트가 아니라 앞으로 몇 년간 반복적으로 파동을 만들 구조적 변수들입니다. 그래서 금 투자자는 이번 12월에 진짜 에브리싱 랠리가 오느냐, 안 오느냐 같은 단기 이벤트 베팅보다 이 변수들이 어떻게 실질, 금리, 환율, 자본 흐름을 바꾸는지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실질 금리가 낮아지고 달러와 원엔의 실질 구매력이 서서히 깎이는 구조가 계속된다면 그 자체가 이미 금의 우호적인 장기 환경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단기 쇼크와 레버리지 해소 구간이 반드시 끼어들기 때문에 포인트는 언제 폭등하느냐가 아니라 언제 급락과 변동성이 오더라도 버틸 수 있게 포지션을 짜놨느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전체 금융자산 대비 금 비중을 14.20%처럼 본인이 견딜 수 있는 수준으로 정해두고 레버리지는 최대한 자제할 것. 둘째, 환율, 금리 전 주식 변동성이 동시에 커질 때마다 공포에 따라 움직이기보다 오히려 분할, 매수, 리밸런싱 기회로 활용할 것. 셋째, 1.2년이 아니라 최소 물릴 10년 단위로 원화 기준 실질 구매력을 방어하는 보험 자산이라는 관점에서 금을 바라볼 것. 이 세 가지 원칙만 지켜도 트럼프 경제 시나리오와 엔캐리 청산 같은 굵직한 이벤트를 두려움이 아닌 전략의 언어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판에서 중요한 것은 정답을 맞히는 예언자가 되는 게 아니라 틀려도 생존하고 시간이 내 편이 되도록 설계된 금 투자자가 되는 것입니다.